안녕하세요. 시장의 마법사입니다. 자, 조광피옥인데요. 뭐 옛날부터 사실 주식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자기 회사를 어떤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써갖고 좀 그걸로 이제 유명한 기업이죠. 그래서 최근에 급등했다 꺾이고 급등했다 꺾이고 그런데 오늘은 결국은 어,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좀 밀리긴 했지만 뭐 거래량도 꽤 많이 나온 편이고 뭐 자사주 때문에 그렇죠. 18%나 올랐는데 기업 내용은 사실 별게 없어요. 카시트, 신발, 핸드백 등을 제조하는 데 쓰이는 피혁 원단을 만들어 판매한다. 전체 매출액의 98%. 그래서 완성품 업체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과 완성품 업체에서 지정하는 OEM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. 그래서 전형적인 사양 산업인데 드디어 이제 바뀔 거냐 이거죠. 이런 심각한 뭐 거버넌스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기업을 이제 자기 개인 소유처럼 하는 거죠. 상장 기업인데. 그래서 주요 주주가 지길슨 외 2명. 지길슨 씨가 이제 아마 창업자이거나 아니면은 2세쯤 됐을 것 같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이현석 씨가 지금 지분율이 제일 높아요. 이 두 분이 이제 형제 같고 박영욱 씨가 스마트 인컴이라는 회사하고 같이 해서 15.2% 1월 8일에 또 추가 매수 한 게 있고요. 그래서 뭐 오르기 직전인가요, 이게? 근데 이제 황당한 게 이거죠. 자사주가 46%, 46.6%다. 그러니까 발행 주식의 총수가 665만 주인데 자기 주식 수가 330만 주, 310만 주. 어처구니가 없죠.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계속 산 거예요. 그래서 실적을 보면 볼 게 없어요. 그냥 1,800억에서 뭐 1,200억까지 18년도에 1,000억까지 코로나 때는 좀 밀렸겠죠. 그래서 1,200억까지 올라왔다가 올해 좀 좋아진 것 같고 66억까지 떨어졌다가 265억 그러다가 150억대에서 21년도에 또 팍 꺾였습니다. 매출이 늘었는데도 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. 두 자리니까. 근데 이제 뭐 계속 좋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PBR은 ROE의 함수라고 하죠. 그래서 ROE가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. ROE가 막 4, 10, 5, 6, 3, 1.6 이거는 뭔가요? 1.6 영업이익률이 아니라 ROE가 그래서 미국 기업의 평균이 22% 정도로 이제 최근에 봤거든요. 그러니까 ROE가 높으니까 PBR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ROE가 높다는 게 결국은 배당하거나 자사주 소각한다. 그래서 배당 성향이 9.5, 5.4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죠. 최소 20 이상은 돼야 되는데 20% 이상은. 그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이 20% 증가, 영업이익 62억,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는데 주가 영향이 없다. 당연하죠. 또 하나 유명한 게 이제 자사주가 많은 거랑 회사 돈으로 주식을 3천억이나 주식을 투자한 거예요. 그래서 장부가로 이 2,588억이었는데 3,130억 정도 됐죠. 3분기 말 기준으로. 그래서 뭐 비중이 큰 거는 또 버크셔 해서웨이예요. 그래서 1,940억, 2천억 가까이 되고 애플이 737억. 작년보다 평가이익이 늘었죠.
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. 상장 기업이고 본업이 있는데 할 거면 지 돈으로 하지. 이게 뭐냐는 거죠. 근데 아무 견제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국이 그 주식 양도세나 이런 거 격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이런 기업이 있는데 주식 양도세까지 하면은 그 어떻게 돈을 벌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기업이 상당히 많거든요. 뭐 벽산이라는 기업도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사주가 20% 가까이 되고 신세계 INC 하츠도 5% 이상 되고 그 말도 안 되게 이제 저평가되는 기업이 건설 쪽에도 많단 말이죠. 현금 흐름도 좋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저평가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주주 환원을 하면 그 정도까지 저평가 되겠냐는 거죠. 그 중소형주도 한 놈만 패면 되지 않겠나 이제 제 생각이고 뭐 여러 회사를 조질 필요도 없는 거죠. 한 놈만 팬다. 두 놈만 팬다 그러면 조광피역, 일성신약 자사주가 50% 가까이 된다는 게 말도 안 되죠. 그 증권회사 부국증권 신영증권도 이미지가 좋지만 자사주가 36% 말도 안 되죠. 뭐 가치주하고 막 착한 기업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. 뭐 롯데지주는 이제 알고 있는 거고 대기업이니까 이제 당연히 타겟이 되고 SK도 대기업이니까 타겟이 되고 신세계 INC가 아직은 이제 뭐 별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니까요.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. 근데 바뀔까라는 게 이제 제 의문이에요. 총선용으로 나왔다. 그리고 2월 중하순에 발표하는데 파격적으로 나올 것이냐, 또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. 근데 언제나 설명시켰듯이 적당히 변증만 올리고 또 잠잠하고 또 되게 천천히 그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. 이게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. 또 한 가지 소식이 네이버 웹툰이 이제 올해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고 하죠. 기업가치 5조냐 10조냐 뭐 지금 장부가가 대략 한 1.8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정확하진 않습니다. 왜냐하면 와패드랑 또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. 근데 네이버 웹툰이 연간으로 첫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. 에비타 기준으로. 에비타가 뭐냐?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. 그러니까 현금 흐름과 관계없는 거 그거를 이제 더한 거죠. 영업이익에서 그걸 뺀 거니까 영업이익에서 그걸 더한 거죠. 그게 이제 이자 비용, 세금, 감가상각비 이거죠. earnings before interest, tax and 감가상각비. 그래서 4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웹툰 통합 거래액이 9.3% 성장했다. 4,445. 이제 4분기예요, 이게. 그래서 연간 에비타 흑자를 전환했고 쿠팡이 이제 계속 영업이 흑자를 내고 있는데요. 4분기 연속인가? 근데 에비타가 처음에 흑자를 나왔었어요. 처음에. 그러다가 이제 에비타가 흑자 나오면 이제 영업이 흑자 날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화된 IP의 흥행으로 원작 유입 효과 발생 및 제작 매출 증가 뭐 지금 그렇죠. 뭐 넷플릭스에서 웹툰 베이스의 어떤 TV 시리즈가 나왔다. 그럼 그게 흥행을 하면 사람들이 거꾸로 또 웹툰을 찾아보죠. 이제 그런 식이죠. 그 AI 개인화 추천 및 CRM 등 플랫폼 고도화로 ARPU 상승했다. ARPU도 이제 뭐 AS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리소스 효율화, 크로스보더 콘텐츠 확대 이게 이제 막 OSMU를 말하는 것 같아요. 올해도 MD 출판, 게임 등 IP 적극 활용한다. 신규 비즈니스 모델 도입. 그래서 일본이 실적 견인을 했다. 다수의 오리지널 IP가 흥행을 했고요.
입학 용병이라는 이제 웹툰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라인망가에서 최초로 연 거래액이 10억엔, 10억, 한 80억 정도 되는 건가요? 그래서 상장 조건을 모두 달성을 했다. 뭐 이게 이제 뭐 정말 공식적인 오피셜로 그런 조건이 있는 건 아닌데 거래액이 증가했다. 이게 성장성을 보여준 거고요. 흑자 전환을 했죠. 에비타 기준으로. 그래서 23년 글로벌 통합 거래액이 9% 증가했다. 1.8조. 그리고 25년 예상 영업이익이 2천억. 이제 이거를 어필을 하겠죠. 이제 IPO를 할 때. 그래서 올해도 MD 출판 게임 등 IP 적극 활용 예정. OSMU. 원소스 멀티유스라고 하죠. 그래서 웹툰 관련주가 올해 다수 트리거를 보유한다. 뭐 네이버를 살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가벼운 애들이 많이 올라가니까요. 뭐 와이랩이나 뭐 몇 가지 기업들이 있죠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영상 콘텐츠 섹터가 올라갈 것 같고 일단은 이게 크죠. 정부에서 육성을 한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이제 이게 센티에 좋거든요. 정부에서 그 웹툰계의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키우겠다. 그 유인촌 장관이 그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죠. 그리고 DLC 미디어가 최근에 이제 그런 이제 트리거가 있어갖고 막 폭등을 뭐 2배 주가가 올랐다가 좀 조정을 꽤 크게 받고 있는 상태인데 또 하나 모멘텀이 있죠. 상반기 액션 RPG 게임을 출시하는 거죠. 나 혼자만 레벨업 IP로 많이 해먹는 거죠. 그래서 넷마블에서 출시한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5월달에 픽스가 된 건데 닌텐도 스위치용 게임 짱구는 못 말려의 그런 시리즈의 또 최신작이 출시된다고 하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하반기에 이제 뭐 하반기 할지 사실 잘 모르지만 내년으로 넘어갈지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노린다. 근데 지금 봐서 시기가 상당히 좋죠. 나스닥이 지금 좋고 하반기 전에는 금리나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미디어의 아머드 사우루스 북미판이 이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하죠. 근데 출시하는 건 아니고 제작 완료가 예정이에요. 이제 제가 이건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몰랐는데 닌텐도 스위치 2가 올해 출시된다는 기사가 있어요. 근데 상반기에 뭐 출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상반기에 공개 예정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공개만 하고 하반기에 출시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대형 미디어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도 사실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위치 1에서 됐던 타이틀이 2에서 안 되면 좀 매출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뭐 그렇다라고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. 그 발표를 하면 그런 이제 거버넌스 개선하고 뭐 자사주 소각하고 뭐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1차로 셀온 뉴스가 되지 않을까 뉴스에 팔아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올 수 있겠죠.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요.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 이제 계획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게 된다. 그러면은 이제 그 이 영상 콘텐츠 뭐 웹툰 업체 뭐 많이 있죠. 그런 업체들이 뭐 실적이 좀 안 좋아도 그 네이버 웹툰 IPO 모멘텀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다. 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. 그래서 한번 오늘 뉴스를 올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